우선 재선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소기의 성과도 있었고 또 부족한 점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정말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 자주 뵙지 못했다는 것이 참 그동안의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이제 두 가지를 좀 크게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국회에서의 상임위 활동이고요. 또 하나는 지역 발전을 위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임위 활동은 제가 이번에도 법사위에 있었습니다. 법사위에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법률 집행이 국민의 법감정과 맞도록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목표를 두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성과가 있었던 부분은 이제 군사법원법 개정을 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군에서 발생한 범죄의 경우에는 군의 조직상 공개되지 않거나 아니면 불공정 시비가 있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안타까운 여군 중사의 사망 사건도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수사가 굉장히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쳤던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군내에서의 중대한 사고의 경우에는 군 자체적으로 수사가 재판하지 않고 민간에서 수사하고 재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내의 중대 사건이 좀 더 공개적이고 공정한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이 성과라고 볼 수 있게 하고요. 또 우리 원주의 발전을 위한 부분은 사실 원주의 앞으로의 미래 산업을 위한 기틀을 조금은 마련했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 원주가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헬스케어 산업의 경우에 인증센터와 같이 원주에서 사업하신 분이나 원주에 사업하시려는 분이 의료기기를 개발할 때 초기부터 인증을 전제로 해서 개발함으로써 개발한 직후부터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고요. 또 원주에 있는 그 의료공간 관련된 데이터가 많이 있는데 이 데이터를 실제 새로운 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명정보센터도 지난번 개소를 하게 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원주가 또 하나의 산업이라고 할 수 있으면 자동차 부품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한라대학교 내에 자동차 디지털 융합 자동차 부품 지원 센터를 만들어서 새로운 부품을 개발하고자 할 때 그것을 연구하고 실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점은 이제 앞으로의 원주의 미래 먹거리 위한 중대한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그동안 원주에 많은 현안이 되고 좀 오래돼 왔던 교도소 이전 문제나 아니면 수도권 전철도 본격적으로 사업을 뜰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은 다소간의 성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제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원주의 전체 외곽순환도로 같은 경우 아직 완공이 안 되고 있고 약 4분의 1 부분은 제5차 국도 계획에도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원주 전체를 순환하는 좀 축이 될 수 있는 그 교통망 연결이 아직 안 됐다는 점이 아쉬운데 올해부터는 그 부분을 좀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불운산단이 국가산단이 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충분히 소화되지 않고 머물러 있는 점이 안타까워서 그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 이제 몇 가지 사업이 이제 발대는 정도의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게 본격적인 성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의료기기 산업도 그렇고 또 원주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우리 원주기독병원이 의료 데이터 기반의 사업을 하는 이제 시장과 출발을 했거든요. 이게 좀 더 1년 정도 지나면 구체적인 사업의 성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원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앙시장 문제는 참 안타까운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중앙정부 또 원주시에서 다각도로 노력을 했는데 우선은 구성원들이나 관련된 분들의 적극적인 동의가 아마 선결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가장 큰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관련돼서 문화재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병합해서 추진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큰 전제가 중앙시장과 이해관계를 갖고 계신 다양한 분들이 의견을 모아주시는 것이 선결 과제가 되다 보니까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라도 중앙시장과 자유시장 등 전통시장이 꾸준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기부를 통해서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는 앞으로 이제 3가지 산업의 중심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헬스케어 관련된 산업이고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사업이고 또 하나가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된 사업이고 저희 새로운 하나의 사업으로 드론 관련된 산업을 원주의 중심 산업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산업이 정말 미래 산업으로서 원주에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제가 이제 지금은 당장 우리 가장 급한 부분이 코로나19 문제이죠. 특히 오미크론 확산이 아마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 아마 추경이 논의가 되고 있고 정부에서 추경안을 제출했습니다. 제가 저희 당의 정책위 수석 부의장으로서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 추경을 만드는 과정에서 소상공인뿐 아니라 여러 자영업자들께서도 일부가 아닌 전부가 보상되고 또 사전이 아닌 사후가 아닌 사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금융이 아닌 재정을 통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추경을 통해서 지원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빠진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그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원에서 빠졌던 분들, 코로나19로 실질적으로 많은 피해를 본 상황이지만 정부에서 빠졌던 분들을 빠짐없이 찾아서 이번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래서 원주 시민들께서도 정말 부족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오미크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또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을 드리는데 최대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주가 교통 여건 많이 좋아졌죠. 철도, 고속도로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인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밖에서 보면 원주가 발전하는 도심이 분명합니다. 외형적으로. 근데 우리 시민들께서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은 정말 중요한 산업은 아직 성과가 없다. 그 점일 것 같아요. 시민들의 어떤 갈망이랄까 이런 부분은 원주에 정말 중심이 될 수 있는 기업이나 이런 것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산업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우리 지방선거 때, 이번 지방선거 때 우리의 목표는 그런 새로운 산업 원주에 만드는 것을 공약으로 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일꾼들을 뽑는 데 목표를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 먹거리가 주로 아마 가장 주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역시 교육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서울과 원주의 가장 큰 격차 중에 하나가 교육 격차입니다. 또 시민들께서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도 교육 격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마 다음 원주에서 지방선거에 나오시는 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생각이 되고, 또 마지막으로 더 하나 더 한다고 하면 이제 원주가 좀 더 문화적으로도 풍부한 도시가 되어야 되겠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산업으로 많이 발전하고 이건 들었지만 원주의 문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컨텐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좀 산재해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것을 시민들께서 일일이 한 분 한 분 이건 향유하는 데 많이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도심의 경우를 새로운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기존에 있었던 방식도 충분히 필요하긴 하지만 새로운 기능을 또 부과하는 방식으로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는 상당 부분의 기능들은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에서 전유하다시피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중심지가 빠져나가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새롭게 우리가 만들어내고 또 새로운 경제적인 산업의 어떤 카테고리를 만들어내는 지역을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에 국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부분도 구도심에도 같이 배분을 해서 기능적으로 같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균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여건을 좀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무래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고 투자를 하는 방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새로운 연구소라든지 공공기관이 왔을 때 그것을 늘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에만 고집할 필요는 없는 거죠. 구도심에도 상당 정도의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것은 도시 내에서도 기능적으로 서로 균형적인 분담을 함으로써 균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지금 세계적으로도 이제 대변혁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 가운데 코로나19라는 이건 중대한 일인 사태도 생겼고요. 이번 선거 시점은 이 변혁의 시대에 정말 우리가 대전환을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 같아요. 큰 변혁이 있을 때 그 변혁을 정말 잘 적응해서 변화를 이끌어내면 앞서가는 나라든지 앞서가는 도시가 될 수 있고, 그 변혁의 시점에 변혁을 이끌지 못하면 결국은 그 변혁의 충격에 사그라드는 힘이 없어지는 나라나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는 우리 민주당이 이 대변혁 시대에 정말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이다 하는 것을 아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능력을 보여드리는 것이 저희 가장 큰 목표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나 이광재 의원이나 또 원주시를 담당하실 분들이 원팀이 돼서 할 수 있는 것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팀이 됐을 때 어떠한 효과를 낼 수 있겠느냐.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하면 시민들께서 가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과 이광재 의원과 제가 새로 원주시의 집행부라든지 의회를 구성하시는 분들과 함께 원팀이 돼서 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 주신다 하면 큰 힘이 될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